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대장주엔 꼬리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장주에는 빛으로 네스텍 들어와 있고요.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 꼬리주에는 그린광학, 하이젠 RNM이 들어와 있습니다. 먼저 허반석 파트너의 빛으로 네스텍. 이거 지난주에도 이야기들을 계속했었고 1차 목표가 도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따끈따끈하게 2차 목표가도 도달해 버렸습니다. 네, 최근에 말씀드리고 있는 관심 섹터의 첫 번째는 우주항공, 네. 제약바이오, 로봇, 그리고 신규 상장주, 원전, 조선, 엔터, 그리고 끝으로 2차 전지까지도 관심권에는 두셔야 됩니다라고 관심 섹터에 대한 이야기는 지속적으로 드려왔고요. 그중에서 우주항공하면 몇 주째 스피어 이후에 빛으로 넥스텍 그리고 그린 광학까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목표가 12,000원 말씀을 드렸는데요. 목표가 12,000원 달성을 하고 그 전에 목요일 날 12,000원 말씀을 드렸고 금요일 날 14,000원 말씀을 드렸습니다. 1, 2차 목표가를 모두 다 달성을 하고 추가적인 반등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3차 목표가로 16,0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눌림목이 나오고 조금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께서 눌림목의 추가 매수, 신규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상장일 당시에 공모가는 6,900원이었고요. 유통주식 비중은 16.56%였습니다. 그런데 15일,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보호예수 물량을 전부 다 합쳤을 때 9.64%입니다. 그럼 상장일 당시 유통주식 물량이 16.56%, 그다음에 12개월까지 보호예수 물량이 9.64%, 합치면 26.2%거든요. 내년 11월 21일까지 유통주식 비중이 점진적으로 증가해도 내년 11월 21일까지 26.2%의 주식 비중을 가지고서 거래하게 되는 기업이 빛으로 넥스텍이다. 일단은 우주항공 섹터에 있고 두 번째로 신규 상장주에 포함되며 세 번째로 초품절주에 해당이 된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그치느냐? 실체가 있느냐를 살펴봤을 때 국내 최초 액체 로켓 엔진의 설계 그리고 부품, 연속이나 가스 발생기를 공급하면서 누리호 고도화 사업과 차세대 발사체 개발에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이 빛으로 넥스텍이다. 한켠에는 하이브리드 로켓 엔진이라고 하면 이노스페이스 쪽이고요. 그다음에 액체 로켓이라고 한다면 빛으로 넥스텍인데 이러한 실체까지도 겸비한 기업이 빛으로 넥스텍이다라는 점들을 감안해 보았을 때 우주항공 섹터, 신규 상장주, 품절주, 실체가 있는 기업 이렇게 해서 빛으로 넥스텍은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그다음 눌림목에 신규 추가 매수 가능하고 3차 목표가 16,000원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박지훈 파트너의 대장주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 역시나 신규 상장 종목에 정말 뜨끈뜨끈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자, 요 방금 살펴봤던 빛으로 넥스텍과 좀 비슷한 결을 좀 가지고 움직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우주항공 인사이트에서 다뤘던 종목 중에 이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와 그리고 또 세트랙 I를 제가 집중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발사보다도 구조에 한 번 더 집중을 해보자라는 관점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정말 이게 우주에 로봇을 보내다 쪽으로 시장에서는 이미 확신을 좀 반영해주는 모습입니다. AI 버블론이 오늘 숫자로 정면 반박을 당했고 우주 산업까지 구조가 좀 확산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흐름을 먼저 짚어드리고 있는 게 바로 진짜 주식 일부다라는 거. 제가 봐도 저희 일부 정말 최고입니다. 이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는 초소형 위성 제작부터 발사 그리고 위성 데이터 분석과 활용까지 우주에 있는 전 데이터 밸류체인을 갖춘 국내 대표 민간 우주 기업입니다. 오늘 우주항공주들이 강했던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했는데요. AI 버블론 이후에 대체서사로 가능했다라는 점입니다. 지난주부터 제가 로봇과 우주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거품론을 일단락시킬 수 있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로봇, 위성 그리고 우주, 데이터밖에 없습니다. 이건 테마 순환이 아니라 무대 자체가 바뀌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둘째는 국가 산업 단위의 수요 구조입니다. 이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는 단기 이벤트가 아니라 국방, 재난, 환경, 산업 분석 같은 이 장기 계약과 연동 산업에 서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구조적으로 길게 볼 수 있다는 점이고 오늘 장에서 보여준 건 타이밍이 아니라 기세의 증명입니다. 이 AI 논쟁 속에서 중심에 있다는 건 시장이 이미 이 산업을 다음 구조의 산업 구조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있는데요. 그래서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의 포지션은 이야기 말고 구조를 찾는 산업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싶고요. 이 종목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뚜렷한 목표가는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분봉 구조로 설명을 해드리게 되면 3분봉, 5분봉, 30분봉, 45분봉으로 보셔도 이전에 상장했던 날의 당일 45,000원대를 이제 딛고 그 위로 유동성 진공 구간이 열려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가격부터는 상장 이래 고점을 세워놓았던 49,700원 이상까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구간에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종목들이 뒤따라오는 종목들도 추가적인 상방 여부를 열고 있으니까 일봉상 우리가 전 고점이 49,700원대를 다시 한번 대응해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대장주의 흐름들을 살펴봤고요. 자, 꼬리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하반석 파트너 그린광학. 자, 이 종목도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해 주셨고 최근 바닥을 좀 잡고 나서 기세를 좀 바꾸는 듯한 추세를 좀 바꾸는 듯한 쓰리 양봉이 좀 나오는 모습이었어요. 네, 최근 바닥을 딛고 나서 장중 변동성이 고점이 한 19%, 15% 뭐 이렇게들 나오고 있으니까요. 잘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분위기가 제 눈에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추로넥스텍 그렇게 강조를 드렸는데 상한가에 오늘 안착을 했고요. 그러면 남은 거는 그린광학 정도가 남았고 오늘 포트주에도 하나 준비를 했으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스피어, 비추로넥스텍, 그린광학 그리고 나서 우주를 너는 뭘 보고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드신다면 오늘 채널 끝까지 고정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린광학을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도 비추로넥스텍 투자법과 거의 유사합니다. 첫 번째 신규 상장주입니다. 유통주식수가 상장일 당시에 유통주식 비중이 24.25%였습니다. 그리고 15일부터 12개월까지의 보호예수 물량이 24.75%입니다. 그러면 내년 11월 16일까지 유통주식 비중이 49%입니다. 결국엔 50% 미만의 품절주 대열에 들어갈 수 있더라. 비추로넥스텍은 초품절주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그린광학은 품절주 50% 미만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주항공이 묻어있고 그리고 신규 상장주에 들어가며 품절주 대열에 들어왔다. 그런 끝으로 실체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린광학 같은 경우에는 한국천문연구원과 공동 개발한 세계 최초 300mm급 비구면 천체 망원경을 개발한 곳이고요. 1.2m급 대구경 경량화 반사경을 제조해서 인도 천문연구기관 ISRO에 공급한 이력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러시아, 나사에도 관련한 렌즈 부품들을 공급한 이력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는 한국과 미국이 합작해서 만든 우주망원경 스피어 X가 이제 촬영한 세계 최초 우주 지도가 완성되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우주 쪽으로의 렌즈, 광학 렌즈 기술이 소재부터 시스템까지 전 공정을 아우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그린광학이다. 현재는 방산 쪽에서의 매출이 60에서 80%까지 나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캐시카우는 이쪽에서 탄탄하게 가지고 있고 추가적으로 미래 먹거리로서 우주항공 소재 쪽으로 렌즈, 광학 기술에 대한 전 영역을 개발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주항공 섹터이고 신규 상장주이고 품절주이고 실체가 있는가? 나사, 인도, 한국천문연구원 등의 납품한 이력, 기술력이 인정받았다라는 거죠. 차트 잠깐 보시면요. 바닥권에서 14,000원대에서의 지지 흐름들 잘 나타났고요. 3거래일 동안 양봉을 그리는데 첫날의 상승폭이 9.7%, 둘째 날이 19.35%, 셋째 날이 14%의 고가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바닥에 대한 인식은 확실해진 것 같고요. 2만 원과 19,000원 사이에서의 매물 소화 이후에는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25,000원 언저리까지도 반등에 대한 가능성 열어놓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방금 전 말씀드렸던 1개월 보유예수 물량이 14.26%로 가장 많은데 상장일이 11월 17일이었습니다. 1개월 보유예수 물량이 12월 17일부터 해소가 되고 있는 관점, 그날부터 반등이 시작되었다라고 보신다면 1개월 물량도 현재 구간에서는 출회가 되지 않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추로넥스텍 다음은 그린광학으로 꼽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고 보유자분들이나 신규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 우주항공에서 물려도 물려야지 볕든 날이 더 빨리 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채팅창에 그린광학도 우주였나? 와, 쇼킹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 좀 있는데 자, 지금 또 출발할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관심 좀 있게 지켜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박지은 파트너 오늘 머리핀 고추 말린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옆에서 좀 보고 있으면 문어 다리인 거죠? 맞습니다. 제가 위치를 조금 변경해서 오늘은 거꾸로 꼽았더니 네. 고추 말린 것처럼 보이나요? 아니요. 진짜 맛있게 보이는데 오늘 문어 다리 하나 지금 뭐 다 뜯어먹고 지금 하나만 남은 게 아닌가라는 맞아요. 생각도 약간은 드는데 하이젠 R&M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상승 흐름은 나왔지만 최근에 달리는 로봇주들이 더 강하게 달린다. 오늘 좀 아쉬웠던 거는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10월 달부터 수많은 로봇들을 정말 신고점을 연이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신고점 부근까지 여러분들께서 잘 대응해 보실 수 있도록 진짜주식 일부 꼬리주 코너에서 제가 계속 매번 다른 종목들을 순환매에 맞게 알려드리고 있고 금요일에도 하이젠 R&M을 설명드리면서 뭐 사면, 원익홀딩스, 티로보틱스, 뭐 현대무벡스, SPG, 스맥 등 다양한 로봇들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시청자분들을 신고점에 차례대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 먹고 이렇게 하나만 남았다라는 건 아니고요. 일부 더 먹을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만큼 쉽게 죽지 않는 테마가 로봇 테마다라는 거를 잘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로봇과 자동화 설비에 들어가는 정밀 모터와 그리고 또 구동 핵심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 하이젠 R&M이다라는 걸 설명해 드렸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회사가 로봇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로봇을 움직이게 만드는 회사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AI와 로봇을 잇는 실전 자동화 기업이고요. 말뿐인 AI가 아니라 실제 공장에 돌아가는 이 자동화 쪽에 붙어있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로는 과열 없는 포지션입니다. 오늘은 신고가 로봇주들이 전고점 도전 구간에 있는 종목들별로 수급이 먼저 돌아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계속 신고점을 대응해왔던 종목들 이외에도 신고점을 도전해주는 종목들 또한 그만큼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대형 뉴스 없이 이 수급만으로 반응을 해서 오늘 전반적으로 로봇주들이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테마가 살아있다라는 게 아니라 기세가 살아있다라는 신호이기 때문에 기세가 강한 만큼 쉽게 무너지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테마가 바로 로봇 테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직도 볼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래서 신고점, 전 고점을 도전해줄 수 있을 만한 종목 하이젠 R&M 차트 보시게 되시면은요. 제가 이전에도 55,000원대부터 또 공략을 시작했었었고 그리고 또 70,000원대 이상까지 전고점 부근을 노려보자라고 해서 한 번 더 공략을 해봤었고 지금 그 부근까지 다시 한번 올라와준 모습입니다. 여전히 변함없이 70,000원대 위까지 신고점을 다시 한번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 이후에도 다양한 종목들 이후에 더 볼 수 있는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는 종목도 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채널은 고정해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대장주행 꼬리주 두 분에게 종목들 확인 한번 해보는 시간이 되었고요. 자, 이어지는 시간 인사이트 Q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시장 핫 이슈가 내일 시장에서도 수급, 돈이 몰릴 수 있을지 확인해보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 X 그리고 로봇 테마의 신고가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추격 매수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보유자의 영역일까요? 자, 두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허반석 파트너의 답, 눌림목 공략을 좀 기다려보자 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박지은 파트너는 스페이스 X는 보유자 영역 같은데 로봇 신규 오케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주셨어요. 자, 먼저 허반석 파트너 눌림목 공략. 뭐 워낙 차트상 저위험 종목들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지금 구간들에 있는 종목들은 살짝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이 들 것도 같지만 그린광학 이런 종목들은 또 오히려 괜찮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리고 오늘 포트주에 담을 종목도 아직 안 올라간 우주항공을 올라왔기 때문에 포트주 한번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로봇 그리고 우주항공 모두 다 거래대금이 실린 채로 우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여러분들 투자처를 잘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우주항공이 올라가는 스토리를 한번 보자면 처음으로는 스피어 그리고 HVM 결국엔 특수합금, 합금과 관련된 금속 공급과 관련된 기업들이 올라갔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노스페이스나 비츠로넥스텍처럼 로켓 엔진과 관련된 쪽들이 올라갔습니다. 오늘 올라간 종목들을 본다면 세트렉 아이나 켄코 이런 종목들이 올라갔는데 이 종목들은 결국 우주와 지상을 연결하는 통신과 관련된 종목들, 우주의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촉매가 돼서 반등 흐름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럼 그 다음 차례로 아직
올라가지 않은 우주항공주들에 있어서는 섹터 자체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올라갈 때는 다 올라갑니다. 장비, 셀, 소부장 다 올라가고요. 반도체가 올라갈 때도 대형 메이커, HBM, DDR, D램, 낸드 다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주항공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차례차례 순환매가 올라가면서 돌아가면서 결국엔 나머지 종목들에 있어서도 실체와 수익성이 어느 정도만 담보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네. 대부분 올라갈 수 있는 그림들이 좀 그려지고 있으니까요. 이 우주항공 섹터의 끝자락 상승의 일파동이 한번 쉬어가는 구간을 저는 스페이스X가 상장에 대한 이야기가 확실시 되었을 때, 상장일이 결정되거나 상장일이 도래했을 때 그 구간이 한파동, 상승 일파동이 끝나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 상승 일파동 이후에 잠시 쉬었다가 갈지 아니면 기간 조정 또는 가격 조정을 받은 이후에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결국에는 눌림목에서 실체가 있는 종목들 기준으로 살펴볼 수 있는 섹터가 우주항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실체가 있는 종목들 확인하기 위해서는 진주일보와 함께 해주셔야 되겠죠. 자, 이어서 박지훈 파트너는 스페이스X는 일단 보유자 영역이다. 하지만 로봇은 신규로 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두 섹터 모두 신고가를 내는 종목들은 어떻게 좀 봐야 될까 이런 고민도 듭니다. 네, 일단은 로봇 같은 경우에는 1파동이 지나고 1파동을 다시 한번 돌파를 해서 2파동, 2파동을 또 돌파해서 3파동, 이렇게 한 파동, 두 파동, 세 파동을 넘어간 종목들이 이미 나와주고 있다라고 하면 네. 우주 섹터 같은 경우에는 아직 1파동의 구간입니다. 신고점을 다시 한번 달리고 있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가격 조정 혹은 기간 조정 후에 다시 한번 1차 파동의 고점을 넘어서야 되는 구간이 또 2파동이 될 텐데 종목들도 워낙에 많고 신고가를 달리는 종목들이 또 많아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선 1파동에서는 우주항공 섹터는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답을 했는데요. 네. 확실한 건 아무거나 추격 매수를 하면 안 됩니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미 들고 있는 사람만이 조금 진짜 주식 일부를 꾸준하게 시청하셨던 분들만의 유리한 장이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로봇 안에서도 순환매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고 종목 장세가 원래 계속 버틴 사람에게 수익이라는 보상이 내려지는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어제 잡은 종목이 오늘 30%를 갔다 이러한 종목들이 아니라 순환매를 이해하고 기다렸던 사람만이 수익을 꾸준하게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장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수익을 잘 내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마음의 조급해짐으로써 이 손실 확률이 잦아지는 포모 상승장에서 내 차례를 얼마나 잘 기다렸는가가 손실 확률이 실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신고가는 이미 기대가 가격에 반영된 결과이고 지금의 유입 자금은 새 테마의 자금이 아니라 기존 보유자들의 확신 자금이 옮겨가는 구조인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기세 전염의 구간이 끌어당기는 자금이다라는 걸 설명하고 싶고 두 테마 모두 신규 진입 시에는 옥석 가리기가 무엇보다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새롭게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거는 로봇 종목들 중에 덜 오른 종목들을 공략하는 게 맞다라는 저의 의견이고 네네. 우주 테마의 핵심만 골라 들어가자라고 하면은 저는 여전히 세트랙 아이만 이야기를 해볼 예정입니다.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 또 충분한 수익 구간을 주었죠. 로켓 발사 모멘텀도 있지만 국내 위성에 대한 시스템 설계와 제작과 운영까지 전반적인 전주기 서비스를 하는 우주 기술 기업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구조적으로 장기적으로 봐도 세트랙 아이가 좀 더 괜찮을 것 같다라는 저의 의견입니다. 지금 차트 한번 보시게 되시면 66,700원대의 종가를 두고 있는데요. 이 종목 또한 75,000원대가 최근의 고점입니다. 이 부분까지는 우주항공 모멘텀이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안정적이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 열려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 저점을 잡아 보아도 이전에 저항으로 작용되어 있던 55,000원대의 라인이 다시 한번 지지의 가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저의 관점입니다. 세트랙 아이를 제가 55,000원대 부분에서 인사이트큐에서 설명을 한번 드리고 1차 목표가를 65,000원대로 짚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부터 밀리게 된다라고 해도 6만 원, 상승하게 될 확률은 75,000원대 위로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살펴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도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TO 토큰 증권 제도화 관련해서 본격 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1단계 수혜주는 어디로 봐야 할까요? 라는 부분. 자, 두 분의 답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허반석 파트너는 IT센 글로벌, 박지훈 파트너는 다나를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허반석 파트너, 네. IT센 글로벌
이거 도대체 몇 번이나 드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제 기억으로는 4전 4승째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이 시간에 IT센 글로벌을 말씀을 드렸고 바로 2차 목표가까지 달성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IT센 글로벌이 왜 올라갔는가를 살펴본다면 지금까지는 여러분들 금거래소라고만 알고 계시는데요. 그 이면에는 금거래소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 블록체인 발행에 관련된 플랫폼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 중 하나가 IT센 글로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 디지털 자산 인프라 구축이 해본 경험이 있고 일본에서는 엔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때에 한국 파트너사로서 IT센 글로벌이 참여를 했습니다. 결국엔 STO를 발행하고 관리하고 유통을 연결하는 백엔드의 핵심 플레이어가 IT센 글로벌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오늘 컨퍼런스에도 IT센 글로벌이 참여를 해서 50톤 규모의 금을 기반으로 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도 언급되는 바람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이 강하게 좀 나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IT센 글로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아주 기분 좋은 상승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TO는 발행도 중요하고요. 인프라를 갖고 있는가, 결제와 플랫폼이 가능한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안에서 저는 IT센 글로벌은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 다음 차례로는 미투온도 있고요. 다날도 있고요. 더즌도 있고 헥토 파이낸셜도 있다라는 점들을 감안하셔서 미투온은 게임과 엔터 기반의 콘텐츠 기업이 블록체인 디지털 자산을 사업으로 확장한 곳이고요. 다날 같은 경우에도 자체 플랫폼을 갖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금융보다는 실물 콘텐츠 자산의 STO 실험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기업이고 더즌 같은 경우에도 STO 발행 관리 유통에 필요한 기술 플랫폼을 직접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IT센 글로벌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다날은 결제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더즌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미투오는 실제로 게임 등 콘텐츠 OTT와의 결합이 가능한 그런 각각의 특색들이 있다라는 점들을 감안해 보시고 스테이블 코인과 그리고 STO 쪽들은 이제 개화 단계입니다. 오늘도 정부에서 무언가를 확정 지으려고 했지만 당과 그다음 정부의 안이 서로 절충이 되지 못하는 바람에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안에 정부 안과 국회의 안이 어느 정도 절충하는 점들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멘텀이 지속되면 될수록 바닥에서부터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는 점들을 감안해 보시고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박지훈 파트너의 종목. 방금 이제 뭐 이야기를 해 주실 때 결제 관련해서는 다날을 좀 지켜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 주셨고 박지훈 파트너의 종목은 다날입니다. 네, 설명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맞습니다. 인프라를 보자가 저의 핵심인데요. 또 구조가 수익 실현으로 가고 구조가 더 넓어지려고 하면 수익화가 되느냐가 또 가장 중요하게 또 봐야겠죠. 그렇죠. STO 제도화는 첫 번째로 증권사와 거래 인프라, 두 번째로는 발행과 플랫폼, 세 번째로는 상품 확장 이렇게 이어지는데 지금은 아직 1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구간에서 다날이 중요할 거다라는 저의 생각인데요. 다날은 모바일 그리고 또 온라인 결제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핀테크 기업입니다. 전자지급 인증 그리고 또 토큰화 관련 인프라를 이미 갖추고 있는 기업이고 간편 결제와 전자증권, 블록체인 연계 서비스 측면에서 제도권 금융과 디지털 자산의 교차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STO는 증권이 토큰화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제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이 플랫폼과 결제, 인증, 거래 이 인프라 핵심이 기축이 되는데 이 부분이 다날의 강점 영역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제도 이행 과정의 인프라 중심에 있고 STO 서비스가 현실화가 된다라고 하면 토큰을 찍어서 끝이 아니라 이 발행에서 유통, 유통에서 정산 수수료 이 구조가 돈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에서 이 다날은 결제 네트워크 그리고 인증 그리고 정산 시스템은 그리고 또 온 오프라인 기반의 계약 기반이 모두 다 갖춰져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수료 비즈니스가 현실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구조다라는 점을 조금 명확하게 하고 싶고요. STO 제도화 과정의 1단계 인프라의 최전선에 있다. 그리고 또 STO가 금융 규제권선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기존의 금융 인프라 거기다가 디지털 자산 인프라가 결합된 기업이 우세할 것이고 그 다날이 결합의 교차점에 있다라는 거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차트 함께 보시게 되시면 7,000원대부터 지속적으로 바닥을 다지고 다시 한번 상승의 시작점을 나타내준 게 7,000원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지금 가격으로부터는 이 8,000원, 9,000원을 넘어서는 시점에서는 다시 한번 이파동을 세워놓은 고점 구간까지도 도전해줄 수 있는 모양입니다. 아직 토큰 STO 제도화가 1단계의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 그리고 주가 상승의 가능성은 폭넓게 유지가 되고 있다. 구조적으로 성장이 가능한 구조다. 이렇게 설명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이슈까지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도 바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빵꾸 웃는 반도체 삼전 닉스 동반 강세 흐름. 자, 외인들의 선호 종목은 과연 어떤 종목이 될까요? 라고 물어봤고요. 자, 두 분의 답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반석 파트너는 한미반도체를, 그리고 박지훈 파트너는 언제나 늘 그랬듯이 SK 하이닉스를 골라주셨네요. 자, 뭐 일단 허반석 파트너. 네. 이게 뭐 이름이 그렇게 나와 있지만 한국과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반도체는 한미반도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HBM 관련해서 TC본도 수혜를 좀 받고 있다가 최근에는 뭐 경쟁사도 약간 나타나는 모습도 나오고 있고 뭐 거품론 관련해서 좀 쉬어가는 분위기도 있었는데 오늘 양봉은 조금 이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양봉에 하신 이유는 더 갈 것 같아서라는 느낌의 이실까요? 그렇겠죠, 당연히. 네. 자, 한미반도체는 아무리 경쟁사가 들어온다 해도 점유율이 70%가 이상입니다. TC본더의 강자고 앞으로도 지금 한미반도체가 안 올라가고 위에서 조금 조정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올해 연말까지 4분기에 추가 발주가 없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못 갔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시는데 그 기사가 나올 당시가 10월 말이었습니다. 지금 벌써 12월 말이거든요. 4분기에 연말에 추가 발주가 없다라는 이야기 이제는 다 지나간 뉴스가 되어버렸고요. 차트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평행한선을 그어놨고요.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의 반등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와중입니다. 그리고 나서 평행한선을 하나 올려보면요. 이 구간에서도 지지와 반등 흐름들이 나왔고요. 61선, 그리고 추세 하단, 다시 중기 되돌림 자리인 이곳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평행한선을 올렸을 때 1차 목표가로는 14만 원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2차 목표가로 올려본다면 여기까지 해서 16만 원까지는 머지않은 시간에 그래도 추가적인 반등 흐름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반등의 주력인 수급이 외국인과 그리고 금융투자와 그리고 연기금입니다. 연기금도 12월 15일부터는 꾸준하게 매수에 대한 부분으로만 관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차트의 흐름, 특히나 이 구간에서 하방을 지지해주고 있는 구간, 음량의 조화와 거래량이 폭발되지 않고 있다가 오늘 거래량을 동반한 반등 흐름들이 나왔다라는 것은 제가 오전 8시 30분부터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라이브 방송을 할 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들이대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IT센 글로벌도 말씀을 드렸죠. 들이대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한미반도체도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지니까요. 중기 관점 이상의 종목들을 보고 싶다. 그리고 내 포트에 반도체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미반도체에 관심 가져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자 한미반도체 중기적으로 좀 지켜보자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셨고요. 우리 박지훈 파트너는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떼어놓을 수 없는 존재이다라는 생각이 약간 들거든요. 한미반도체 들었을 때 기분이 좀 어땠는지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좀 더 치고 나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 어떻게 되십니까? 네, 저도 한미반도체를 여러 번 언급을 했었는데 이 종목이 좀 단기로 보는 종목이 아니라 성장 구조를 보고 중기적으로 봐야 되는 아주 건실한 종목인 만큼 허반석 대표님의 한미반도체 피드백이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봐야 될 종목들이 뭐 로봇, 우주, 바이오, 뭐 반도체 정말 너무 많은데 선택지가 너무 많으면 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가장 본질적인 걸 보자 SK와 그리고 또 삼전 닉스를 또 준비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SK 하이닉스였던 이유는 일단 외국인 순매수의 정중앙에 있는 종목입니다. 빼더라도 올리더라도 항상 중심이 되는 종목이다라는 것과 또한 HBM 메모리 사이클을 동시에 회복하고 있는 시점에다가 이미 실적으로 AI 버블론을 정면으로 반박한 모습을 오늘 보여주었습니다. 단기 테마가 아니라 이 실적 추정 상향 구간에 있을 뿐더러 환율 상승에서도 외국인이 산 모습이었는데요. 이건 단기 트레이딩 자금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율이 상승해도 시장이 거침없이 밀어붙였다라는 건 확신이 있기 때문이고요. 실적 가시성과 이 글로벌 AI의 설비 투자가 지금 확산되고 있는 시점이고 이건 중기 확신을 불러일으킨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로써 지금 외국인들이 환율에 베팅하는 수급이 아니라 이 환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에 베팅을 했다. 이거는 포지션 복귀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이 부분에 우리가 더 프리미엄을 부여할 수 있는 구조다라는 걸 설명하고 싶습니다. 정리하자라고 하면 환율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들어왔다라는 건 하루 이틀짜리 수급이 아니다. 연속성 있는 누적 매수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의 방향은 70만 원, 100만 원까지도 유효하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